침묵 속의 왕자, 고통의 곁에서 발견된 인간성. 현대사회에서 왕실이라는 단어는 종종 거리감과 형식, 그리고 의례적인 이미지와 연결된다. 그러나 그 틀을 넘어 한 인물의 조용한 행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프린스 윌리엄이 보여준 병원 방문과 아동 환자들과의 만남은 권위가 아니라 공감, 지위가 아니라 인간성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 역할을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한 장면에서 시작된다. 삶의 끝자락에 놓인 한 아이가 마지막 작별을 속삭이고 그 곁에 서 있는 윌리엄이 조용히 그 순간을 마주하는 장면이다. 그 상황은 단순한 방문이나 의례적 위로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누군가는 희망을 잃어가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리였다. 이 교차점에서 그의 존재는 화려함이 아니라 침묵으로 기억된다. 윌리엄의 병원 방문은 2012년 이후 더욱 뚜렷한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자선 행사에 얼굴을 비추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로열 마스던 병원이나 알더 헤이 어린이 병원 같은 공간에서 그의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그는 멀리 서서 손을 흔드는 대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질문을 건네고 좋아하는 이야기나 놀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 자신의 높이를 낮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변화를 의미한다. 그 순간 왕자라는 타이틀은 사라지고 대신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만 남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병원이라는 차갑고 긴장된 공간 속에서 잠시나마 웃음이 생기고 긴장이 풀리며 삶이 아닌 순간이 회복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같은 병원과 기관을 반복해서 방문하며 관계를 쌓아갔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나 공적 의무 수행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반복된 방문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다시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은 어떤 공식적인 지원보다도 강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병원에서 만난 부모들의 반응 역시 이를 잘 보여준다. 오랜 치료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의 방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외롭지 않다는 신호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단순한 통계나 뉴스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공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자 인간관계의 본질에 가까운 경험이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 역시 변화한다. 그는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형식적인 대표에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이동한다. 아이들의 반응, 부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병실의 공기는 그에게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왕실의 의전이나 공식 석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이다. 그 세계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듣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러한 변화는 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낸다. 과거 왕실의 공적 역할이 상징성과 거리 유지에 기반했다면 그의 접근은 오히려 거리의 축소에 있다. 그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가능한 한 오래 그 자리에 머문다. 그 단순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방식이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건 없이도 충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큰 연설이나 정치적 선언 없이도 단순히 한 사람이 옆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행위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그것은 보여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함께 있는 리더십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병원 방문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상징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권력은 거리와 위계를 강화하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리를 줄이고 인간적인 연결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윌리엄의 선택은 후제에 가깝다. 물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병원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질병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기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시간의 확장이다.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 윌리엄이 병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일반적인 왕실 방문과는 결이 다르다. 그는 형식적인 인사나 짧은 일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신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가족들과 직접 대화하며 병원의 내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최신 치료법에 대해 묻고 의료진이 겪는 감정적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의 태도를 통해 특별한 인상을 받는다. 보통 외부 방문자들이 보지 못하는 의료 현장의 복잡함과 긴장 속에서도 그는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그들에게 그는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동료적 존재로 다가온다. 이는 의료진에게도 큰 위로이자 인정으로 작용한다. 그들의 헌신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접근 방식이 가장 두드러지는 순간은 아동 환자들과의 만남이다. 한 병원에서 그는 미술과 음악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단순히 옆에 서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과 같은 공간 안에서 호흡했다. 그 순간 병실을 둘러싼 위계와 거리감은 사라지고 대신 창작과 감정 표현이라는 공통된 경험만이 남았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히 따뜻한 일화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과 인간성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상징적 순간이다. 왕자라는 사회적 지위는 그 공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며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는가이다. 아이들은 그를 직함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눈 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만남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준다. 중증 질환과 불확실한 치료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경험은 매우 드물다. 윌리엄은 그들의 이야기를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의 무게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 결과 그는 방문자가 아니라 동행자로 받아들여진다. 의료진과 가족들 사이에서 형성된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해진다. 그는 단발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같은 기관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관계를 이어간다. 이 반복성은 단순한 의무 수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의 표현이다. 이러한 태도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의 비공개 방문은 더욱 큰 상징성을 갖는다. 대규모 국가 행사와 언론의 주목이 집중되는 순간에도 그는 조용히 병원을 찾는다. 카메라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방문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의 표현이다. 이는 공적 이미지보다 실제 인간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또한 그는 부모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기도 한다. 한 아이의 수술을 앞두고 긴장한 부모와의 대화에서 그는 아버지로서 느끼는 감정을 언급하며 공감을 나눈다. 이러한 순간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감정적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한다. 왕실과 일반인의 간극이 잠시 사라지고 같은 두려움과 희망을 공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연결이 형성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감정적 제스처가 아니다. 그것은 공적 역할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실천이다. 그는 권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 공감과 경청을 통해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점차 대표자에서 동반자로 변화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화려한 연설이나 대규모 캠페인 없이도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존재를 가장 오래 기억하기 때문이다. 공인의 영향력은 흔히 큰 무대와 화려한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프린스 윌리엄의 병원 방문은 그 통념을 조용히 뒤집는다.
그의 존재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그가 머무는 자리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지고 긴장이 낮아지며 가족들의 어깨 위에 놓인 무게가 아주 잠깐이라도 가벼워진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이 만들어내는 변화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보여주기가 아닌 머무르기가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그의 활동은 이스트 앵글리아스 칠드런스 호스피시스를 비롯해 영국 전역의 아동 의료기관과 이어져 왔다. 그는 단순히 이름을 올리는 후원자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현장을 찾고 관계를 쌓아가는 인물이다. 병원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는 왕실의 상징성을 내려놓고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과 가족 곁에 앉는다. 특히 그의 태도는 형식적인 위로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고 부모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기도 한다. 이 단순한 행동은 오히려 강한 울림을 남긴다. 왜냐하면 고통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2018년 에베리나 런던 칠드런스 호스피털에서의 활동은 그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 그는 단순한 의례적 방문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진과 환자들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다. 특히 간호사와 의료진에 대한 그의 언급은 상징적이다. 그들을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가족들을 붙잡아주는 정서적 지지의 중심축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그의 이해가 피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의 관심은 아이들뿐 아니라 의료 현장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다. 그는 최신 치료법, 병원의 운영 방식, 그리고 의료진이 겪는 정서적 부담까지 질문한다. 이러한 태도는 방문객으로서의 호기심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그 결과 의료진 역시 그를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이해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그의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는 반복성과 지속성이다. 그는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내지 않는다. 같은 기관을 다시 찾고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며 관계를 이어간다. 이러한 지속성은 단순한 선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이며 그 신뢰는 결국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다시 올 사람이라는 믿음은 병원이라는 불안한 공간에서 매우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된다. 그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 속에서 나타난다. 짧은 미소, 몇 분 더 이어지는 대화, 조용히 곁에 앉아있는 시간. 이러한 요소들은 외부에서는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오래 남는 기억이 된다. 특히 장기 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이러한 순간은 삶의 단절된 시간 속에서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틈이 된다. 그의 이러한 접근은 어린이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장된다. 그는 플레이스 투비, 아나프레이드 센터 같은 기관과 협력하며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왔다. 이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시키는 작업이다. 2023년 에베리나 런던 칠드런스 호스피털에서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그는 치료가 단순히 의학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어떻게 돌봄을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이며 회복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그의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그는 왕실이라는 상징적 위치를 이용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대신 그 위치를 타인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 그의 역할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깊게 스며든다. 언론의 헤드라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병실에서의 짧은 대화이고 공식 사진보다 더 강하게 기억되는 것은 아이의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순간이다. 그는 보여지는 영향력이 아니라 경험되는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프린스 윌리엄이 보여주는 공적 활동은 전통적인 왕실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다. 화려한 행사나 공식적인 연설보다
그는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이라는 주제를 일상 속으로 끌어와 조용히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장해왔다. 특히 켄싱턴 궁전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은 영국을 넘어 더 넓은 대중에게 도달하며 아동 복지를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2019년 첼시 플라워쇼에서 선보인 자연으로 돌아가는 정원은 단순한 조경 전시가 아니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동의 정서적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조용히 이야기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자연과 정신 건강을 연결한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는 다소 간접적인 방식이었지만 오늘날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메시지를 이미 담고 있었다. 아이들의 건강을 의료적 접근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감정의 영역까지 확장한 시도였다. 이후 그의 관심은 병원과 호스피스 현장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다. 2023년 어린이 호스피스 주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며 돌봄의 본질이 제도뿐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넘어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감정적 노동과 헌신을 사회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특정 캠페인이나 이벤트에 맞춰 반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기와 장소,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다.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는 그의 활동 전반을 관통한다. 이 일관성은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가치의 축적이다. 그의 실제 방문 사례들은 이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에서 그는 공식적인 위계나 거리감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한 아이 라파엘과의 만남에서는 딱딱한 질문 대신 좋아하는 음식이나 웃음을 유도하는 대화를 나누며 긴장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아이가 처한 상황을 잠시라도 잊게 만드는 정서적 개입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로널드 맥도널드 하우스에서는 어린 환자 제임스 휠러가 오히려 윌리엄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으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방문자 환자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웃고 반응하는 인간적 연결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은 병원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긴장과 두려움을 잠시나마 완화시키는 힘을 가진다. 이러한 경험들은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영향력을 만들어낸다. 가족들은 잠시나마 공포에서 벗어나 위로를 경험하고 아이들은 자신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존중받는 존재임을 느낀다. 의료진 역시 이러한 순간을 통해 자신들의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가진 돌봄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짧은 방문과 대화 속에서 조용히 발생한다. 특히 호스피스와 같은 공간에서의 방문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슈팅스타 어린이 호스피스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공식 일정이 아니라 삶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보내는 정서적 지지였다. 그가 특정 아이의 병상 옆에 머무는 짧은 시간조차 가족들에게는 오래 기억되는 위안으로 남는다. 공적인 삶은 종종 보여지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때때로 가장 깊은 영향력은 조용한 장면 속에서 발생한다. 프린스 윌리엄의 병원 방문은 바로 그런 사례다. 카메라가 없는 복도, 일정표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말보다 더 오래 남는 침묵 속에서 그는 왕자라는 역할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들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그의 방문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조용하다. 2021년 슈팅스타 실드런스 호스피스를 찾았을 때도 그랬다.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그는 특별한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아이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병실을 감싸던 공기는 달라졌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이러한 장면은 2018년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호스피털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는 병실을 지나치듯 방문하지 않았다. 아이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행동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머무름에 가까웠다. 그 머무름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안정이 되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의 태도에 서두름이 없다는 점이다. 많은 공적 인물들의 방문은 짧고 효율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는 다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다.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에서의 만남에서도 그는 일정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가족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들의 감정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다. 그것은 존재 방식에 가깝다. 그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낮추고 상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병원이라는 긴장된 공간은 잠시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치료와 불안이 지배하던 공간이 잠시나마 인간적인 교류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순간은 7세 소녀 라이카와의 만남이다. 그녀는 희귀하고 진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고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였다. 프린스 윌리엄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다. 그 요청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앞둔 어린 마음의 간절함이었다. 윌리엄은 바쁜 일정과 책임 속에서도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공개적인 발표도 언론의 카메라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가 아이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형식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한 사람과 한 아이의 대화뿐이었다. 그들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아주 평범한 것들, 좋아하는 것, 웃었던 기억, 어린 시절의 작은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단순한 대화 속에서 아이의 긴장은 풀리고 가족의 숨도 조금은 가벼워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공간은 분명히 다른 세계가 되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끝을 향해 천천히 흘러갔다.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약해졌고 윌리엄은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는 아이에게 충분히 용감했다고 말하며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그리고 아이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은 어떤 말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슬픔과 평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시간이었다. 윌리엄은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잠시 더 머물렀고 감정을 정리한 뒤에야 밖으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왕실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존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일화로 끝나지 않는다. 그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동 호스피스와 병원을 찾고 의료진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는 돕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준다.